네, 시장의 주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최영건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외국인의 수급에 촉각이 곤두세워진 가운데 시장은 그래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오늘 오랜만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좀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좀 우려감이 됐었던 외국인 매도 행진 좀 멈췄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 마치 네. 기다린 첫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증거는 며칠 동안 나왔었는데 좀 미미했었죠. 음. 그래서 결국 외국인 수급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동안에 매도해서 IT를 특히 많이 매도했었던 이런 상황들은 해소된다고 보이고 해소될 네. 거라고 보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거시적으로 일단 수급이 글로벌리 좋습니다. 시장 수급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6주 동안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유입액이 480억 불에 달해서 네. 지난 2년 내 지금 최대치에 달하고 있고 이 중에 이머징 마켓에 들어온 자금이 120억 불.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속도감을 지금 평가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 기간을 관통하면서 자행됐었던 게 정말 역대급 매도로 우리 시장에 쏟아졌었던 외국인 매물. 그 매물이 이제 반발 매수될 권역에 충분히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이번 주 들어 소폭이지만 오늘 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수급이지만 순매수 국면에 이렇게 들면서 외국인들이 IT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 매수에 비해서 시장 매수는 뭐 오늘 빼고 어제까지 5일 가운데 IT를 매수했던 네. 시장 매수는 단 이틀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시장 매수의 대부분 또는 그 이상을 IT에다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반도체 특히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첫 증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만 거래원 볼 때는 그들의 시각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IT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FOMC 기대대로 마감됐던 그리고 영국 총선 15일에 있을 관세 이벤트 이렇게 이번 주 후반을 들면서 주요한 이벤트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외국인 방향성이 뭐 오늘 신호가 나왔다고 보고요. 네. 제자리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중심에 IT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벤트가 워낙 많아서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외국인들 오랜만에 좀 매수세로 돌아오는 모습이고 특히 IT 업종에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좀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이벤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제 12월 15일 이번 주잖아요. 토요일 정도 될 텐데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저는 아직도 좀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무역 협상 1차 협상의 도출이 가하냐 아니면 불가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뭐 제 말씀 듣는 게 무슨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알려졌던 것처럼 누구 말 듣고 이렇게 이런 것 같다는 분위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지만 시장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던 미국 농무장관 발언에서 관세 부과가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 안 할 것 같다 또는 여유를 둘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도 이 충격을 원하겠습니까? 설마?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멍석 깔아주기 네. 중국에 이런 것들이 정황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들에서 그 설득력을 찾아보는 건데요. 중국이 일단 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선의를 보인다는 점, 또 대두 돈육의 관세 면제 발표가 있었고 또 수입 관세를 추가 인하해서 수입을 적극 늘리겠다는 중국 상무부의 온건한 코멘트까지 일련의 움직임들이 마치 무지개처럼 펼쳐졌던 지난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관세 부과의 가능성이 완전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대표 언론들이 이것을 특필에 보도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금주의 1단계 합의가 못 나오더라도 이번 1차 요철만큼은 무리 없이 넘고 가자는 상호 의지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듯하다. 이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 어렵게 얘기할 땐 네, 예.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네. 결론을 네. 도출하기보다 네. 주변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중 간의 좀 줄다리기가 워낙 심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약간의 좀 긍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관세 부과를 이제 앞두고 12월 1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나리오상으로는 관세 부과를 좀 하지 않고 또다시 좀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장 빠지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필요가 없느냐?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요? 네. 시장의 항상 경험이죠. 지난 5월, 9월에 관세 부과했을 때 시장 200포인트씩 빠졌거든요. 네. 그 당시 규모가 2천억 불의 25% 그리고 3천억 불의 15% 각각 5월, 9월에 관세 부과 있었고 그때 200포인트씩 빠졌다면 이번 규모는 1,500억 불의 15%니까요. 산술적으로 대략 뭐 100포인트 남짓의 충격이 만약에 부과된다면 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 네.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선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믿어보고 싶고 만기일 매수 우위를 기대하면서 올랐던 분위기와 이후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시사하는 듯한 오늘이다 하는 말씀을 잠깐 여기 앞에다 드리면서 중요한 건 만약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이 빠진다면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예측하는 것보다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고요. 네. 주가 하락이라는 건 뭘까요? 불확실성이고요. 그 불확실성은 사전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건 관세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부과가 된다면 된 것 자체로 시장에 빠지면 된 것 자체 부과 이후 여기는 이제 반등 구간이 도래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관세가 파국의 시작이 아닐 거다라는 점, 협상 재개를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고비가 될 거다라는 네. 점을 생각한다면 재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관세 부과라는 것은 만약에 이것은 파국의 시작이 되기 어렵다라는 시장의 논평에 완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민감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관세를 철폐해라 중국은 미국은 농산물 규모 확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양보와 타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 경우에는 우리 시장 현 위치를 감안할 때 매수 대응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가 됐을 시에 뭐 시장에 충격은 있겠지만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서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부진했던 이런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네. 이 직관적으로 이제 악재라는 거 얼추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상대 강도는 지난 8월 저점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빠진다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 경우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네. 그동안 IT 매도가 심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그 매도는 사실은 내수였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구간에 이번 매도 구간의 업종별 압력을 시총 대비 그 비중으로 따져 본다면 절대 규모가 IT가 컸다고 해서 IT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보험, 유틸리티 같은 규제 산업이 강매도됐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IT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 두 번째로 외국인의 그동안의 매도 압력에서 벗어나 있는 내수 섹터, 섬유 서비스, 음식료 업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좀 IT 업종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섬유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 같은 이런 내수주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시는 거군요. 여전히 좀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선호하는 전략을 가져갈까요? 예, 네. 계속 뭐 코스닥보다 대형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있는데 네. 이것은 그 선행지수를 코멘트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요. OECD 선행지수가 우리나라 29개월 만에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네. 내용도 좋고요. 재고 순환 지표가 대단히 고무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선행 지표는 증거력이 되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피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선행 종합 지수도 지금 개선세를 두 달째 같이 끌어가고 있고 중국, 미국, 독일의 선행 지수도 일제히 다 반등해서 사회적인 증거를 좀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또 국가별로 이번에 선행 지수 반등이라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시장이 어려웠습니까? 20개월 때 한 중반까지 이렇게 아주 기나긴 수축기가 마무리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개선이라는 것은 경기 개선에 어떤 그 기대에 불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의 성과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도 빨간불을 켜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전략을 함께 찾아봤고요. 최영권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